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간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 개장 직후부터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한된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부터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2430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가 조금 더 깊게 밀리면서 코스피 200의 하락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외국인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시까지는 방향성을 조금 탐색하는 듯 하다가 상승으로 방향을 돌아섰고요. 오후장이 될수록 상승폭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0.8%가량 오르면서 840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만 담습니다. 3,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는 기관인데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사모펀드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과 운수장비 업종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업종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개인이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와 매도 주체가 뚜렷하지는 않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4거래일째 이탈하고는 있는데요. 금융업종은 매수하고 있죠. 오늘 금융업종 지수 중에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이 시각 특징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몇몇 최종 시장에서 고객사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믿으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몇 개월 안에는 맞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러한 소식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 장비주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 모두 다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BGF 에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KNW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특수가스 장비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목전에서 움직임 이어갑니다. 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삼성전자와 설비 임대 사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LB인베스트먼트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 제한폭에서 지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 입성을 한 신규 새내기 주인데요. 공모가는 5,100원이었는데 이보다 27% 높게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강하게 상한가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기업 공개와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OLED입니다. OLED 관련주들 오늘도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인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산에 4조 원대 규모의 OLED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야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역시나 가격 제한폭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중소형 개별주들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섹터만 잘 타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 수익 실현하기가 쉬운 장세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눈치 보기 장세 속에 어떠한 종목과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오늘도 주식 빅리그 눈치 빠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 와이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시장의 주요 이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리그 핫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어떠한 주제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랜드가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 봄 날씨의 영향으로 3월 소형 냉방가전의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26일까지 가전 판매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형 냉방가전 창문형 에어컨과 선풍기 및 서큘레이터의 판매량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9%, 69% 증가했는데요. 올해 무더위가 예상돼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때이른 더위에 소형 냉방 가전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생각해보면 올해는 꽃샘추위가 없이 3월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제
봄 벚꽃놀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냉방 가전이네요. 내일쯤에는 가을 관련주도 가지고 나와볼까. 너무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날이 좀 더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추운 것 같아요. 날이 더워진다는 건 체감 못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밖에 나가보면은 사람들의 옷이 얇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봄이 다가왔다는 것도 확실하고 또 벚꽃도 많이 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계절이 확실히 바뀌고 있구나. 나만 춥구나. 나이가 먹어서 추운지 마음이 추워서 추운지 모르겠지만 춥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봄이 되면은 이제 여름에 이제 냉방 기구들이 많이 팔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봄에 미리 팔리고 있는 선취매죠. 나름대로 선풍기 선취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랜드에서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79%, 그리고 선풍기 판매량은 69%가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특히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 판매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관련주를 항상 여름에 사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름 관련주가 항상 선반영돼서 봄에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철에 아예 여름 관련주들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관련 뉴스를 가지고 나왔고, 특히 이제 최근에 날이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후 변화가 좀 일어나고 또 기후 협약들도 일어나고 많이 이제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덥고, 우리나라 지금 기후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때랑 많이 다르거든요. 여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은 겨울 끝나고 여름, 여름 끝나고 겨울,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없어진 것처럼 극단적인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름이 먼저 오고 또 오래 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름 관련주들 미리미리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여러분들도 가전들을 장만하실 때 굳이 가전들 장만하실 때 사람들이 이거 많이 산다 싶으면은 또 관련된 섹터와 업종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면서, 오늘은 이따 여름 관련주 종목들 하나하나 또 제가 직접 사용해봤던 상품 후기와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 관련주들 여름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선취매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해당 이슈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도 좋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금리가 이제 하반기부터 동결로 가게 되면은 역시나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선반영돼서 일찍 살아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지금 열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렇게 또 계절적으로 또 폭염이 오거나 또 내지는 날씨가 엄청 추워지거나 하면은 그에 따른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덩달아서 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이들을 반복적으로 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름 관련 이제 수혜주로 지난번에 미세먼지 관련주로도 이제 엮여 있었던 이제 종목 중에 신일전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같이 함께 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단순히 여름 수혜주로만 보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모멘텀이 이렇게 뭐 미세먼지 관련 수혜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군들로 같이 함께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주가 움직임 보니까 나쁘지가 않거든요.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여름 수혜 종목들은 갑자기 급등해버리고 시세를 한번 내고 그냥 다시 시세가 그냥 다시 원래대로 주가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기보다는 그 단기 급등했을 때 딱 싹 빠져나오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유념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런 계절 관련된 수혜 종목들은 지켜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최근에 또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만한 섹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여름 섹터도 지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주식 와이프님께서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체험하신 체험 후기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파세코라는 종목입니다. 창문형 에어컨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창문형 에어컨이 생각보다 되게 신박합니다. 저도 이제 제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에 창문형 에어컨을 달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시끄럽다는 제가 차기 전에는 후기가 있었어요. 시끄럽다. 생각보다 안 시원하다. 이런 이제 후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사가지고 써보니까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그냥 에어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어컨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 창문형 에어컨이 사실은 파세코에서 만들기 전에
창문형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허름한 여관이나 모텔 장 같은 데 가면은 있는 그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그건 정말 이제 소음이 심하고 에어컨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조금 더 시원한 선풍기라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에어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제 파세코의 주가도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회사는 이제 여름 관련주고 또 에어컨 관련주로 많이 엮여 있지만 사실은 심지식 난로같이 난로 난방 제품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줄 쳐져 있는 이 회색 줄이 1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이 회사가 언제 움직였나 보면은 대부분 봄에 한번 움직이고 여름에 한번 움직이고 이때도 여름에 움직이고 또 여기도 봄 그리고 여름 계절적인 요소들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년 정도를 계속 지켜보면은 4년 정도 흐름에서 항상 여름 전쯤 봄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 항상 이 종목은 한 번씩 테마를 타고 움직였던 종목이니만큼 항상 선취매가 중요합니다.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종목들은 선취매가 정말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남들 갈 때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떨어질 때는 정말 날카로운 각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손을 못 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지루하더라도 한두 달 기다렸다가 올라오고 나서 꺾여 내려와서 5일선 이탈할 때쯤 되면은 그때부터 정리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장기 입형 때 제가 말씀드린 검은색 이동평균선 480선 인근에서 저항을 받고 이걸 깨고 내려온 순간 이 깨고 내려온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거든요.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1선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241선 위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종목들은 차라리 올라온 다음에 사시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파세코라는 종목 후기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 사신다면 지금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절가를 짧게 잡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1선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들어가서 한 13,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꺾어 올라가가지고 장기 입형때까지 깨고 올라온다 하면은 위에 있는 매물대 19,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한번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한 50%, 100%씩은 쉽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일전자입니다. 신일전자는 아까 이제 주식 와이프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 종목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4년간 가지고 놀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호의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 최근에 저도 올 한 2월인가요? 작년 겨울인가 이제 선풍기를 고치러 갔었는데 여름 내내 쓰다가 귀찮아가지고 이제 구석에 박아놨다가 이제 봄 되면 다시 켜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AS 센터가 있나 해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너무너무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서 AS 센터 연결해달라고 겨우겨우 연결해서 AS 센터를 연결해달라고 했더니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선풍기를 들고 인터넷에서 AS 센터를 찾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다들 그렇게 오더라고요. 다들 손에 선풍기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다 고치는데 금방금방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걸 보고 불쾌했던 마음이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신일전자의 선풍기들 많이 쓰고 있고 선풍기뿐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선 청소기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선 청소기도 쓰고 있고 똑같은 제품들도 다른 회사 거를 어떻게 보면 카피하는 거죠. 카피해가지고 훨씬 더 저렴하게 물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신일전자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모터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능들이 있는 환풍기라든지 청소기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쪽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회사이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쯤 되면 항상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 한 5월, 6월쯤에 움직였고 재작년에도 한 7월이 고점이기 때문에 한 6월 때부터 움직여서 7월에 고점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죠. 5월에서 한 6월 정도가 고점이기 때문에 한 3, 4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6월쯤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 봄에 한번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한번 올라와서 고점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냉난방 종목들
파세코도 그렇고 신일전자도 그렇고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도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따라타기는 되게 힘듭니다. 미리 선침해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더 수익을 만들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행히 파세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검은색 장기 평대를 이탈한 다음에 지금 지지를 받고 이제 장기 평대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장기 평대에서 지지 라인을 깨고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지금은 그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파세코보다 조금 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90원인데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고점만 잡아도 한 2,7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한 수익률 한 30~40% 정도는 쉽게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밑에 있는 하방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121선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손절가를 잡는다면은 한 1,800원에서 1,850원 정도 사이를 그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아까 이제 세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파세코와 신일전자와 위닉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위닉스가 다른 두 가지 종목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영업이익이 85%가 감소한 부분도 부담이 되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꽤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유의사 같은 경우는 서큘레이터 에어컨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주로 테마주로 엮여있는 공기청정기 같은 종목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에 이틀 전인가요? 우리 주식 와이프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세 하락 구간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어떻게 보면 파세코는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지지선을 이탈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지지선을 회복해야 되는 구간이고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계속 그려주고 있는 박스권 양상이어서 박스권 하나에 잡아서 박스권 상단에서 팔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본다면은 위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서지면서 정말로 대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거래가 좀 실리면서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양봉을 뽑아내고 지금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런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전의 가격, 코로나 저점, 코스피 1,400대 가격만큼도 지금 못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 거래량 자체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거래량 지금 28,000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은 바닥권 매매를 했을 때 나중에 그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하면 접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파세코나 신일전자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위닉스라는 종목은 테마성으로 조금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이 종목보다는 앞에 두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언급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 파세코와 신일전자 선취매 괜찮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절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계절마다 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라던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슈 체크를 꼼꼼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방송 시간 외에도 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나요? 뉴스를 보고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종목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보시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아시잖아요. 정말 주식을 잘 발굴해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언론이 나왔을 때, 뉴스에 나왔을 때, 많이 간다고 했을 때 따라타거나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내가 그 종목을 인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남들이 다 알고 인지해서 나도 모르게 덩달아 같이 인지하게 되면은 이미 타이밍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인지하기 전에 항상 숨겨져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취매를 해서 남들이 다 알 때쯤 되면은 분할 매도로 접근해야 되는 게 주식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언제가 싼 건지, 언제가 비싼 건지, 언제가 매수 적정기인지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 고민들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핸드폰 카메라 켜고 QR코드에 그냥 갖다만 대시면 갖다 대고 찰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만 대면 요즘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링크가 뜹니다.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거나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은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마찬가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노란톡으로 항상 말씀드리신 방송 중에만 방을 열어놓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들도 여러분들 생활의 아이디어들을 주식으로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항공주가 항공 수요 확대에 따른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 수요 급증에 따른 평균 판매 가격 상승과 탑승률 증가로 높은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일본행 노선을 많이 보유한 LCC 기업들의 호실적이 기대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오는 2분기에 항공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같은 전망 속에 티웨이 항공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특히나 근거리, 중국이라던가 일본과 관련된 운항이 코로나19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식와이프님, 네, 항공주들 언제나 좀 좋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드디어 가는 겁니까? 네, 아직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부양하기 직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항공주 공략하시려면은 막차가 지금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엄청 사상 최대치 실적이 이제 비약적으로 늘게 되는 변곡 구간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이미 반영이 돼서 지금 한 4월에서 6월 사이, 그 사이에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접근이 좀 부담스럽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막차를 타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이 항공 섹터는 지난 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섹터 브리핑을 해드린 지 한 2주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하물며 우리 앵커님도 이번에 그 해외여행 계획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본 가보고 싶어요. 네. 밤도깨비 여행이 열렸더라고요. 근데 항공편 가격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아직 자세히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많이 비싼가요? 예전에는 일본 여행 왔다 갔다 하려면 왕복 한 20만 원, 30만 원 선이면 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서 50만 원 후반대, 그러니까 약 거의 한 2배 가까이 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네.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기간대에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점심때쯤 출발을 해서 네. 오는 비행기는 뭐 저녁쯤 이제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한 60만 원대 정도를 일본인데요? 네, 한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쌤도 2017년도에 가족여행 한번 다녀오고 나서 전문가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한 6, 7년간 해외여행을 못 갔거든요. 2017년도 이후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늘길이 좀 많이 열리기도 하고 좀 우리 가족들 콧바람 좀 씌워드릴까 해가지고 저도 일본 여행을 최근에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금액대가 너무 비싸서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그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그 항공기 이제 운항 대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을 하는데 공급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대가 이제 비싸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려면은 주쌤 관점에서는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다시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 팬데믹 이전에 이제 항공권 가격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항공기 등록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운영한 비행기 총 대수가 351대 정도에서 2019년도 코로나 이전까지 여행 수요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동남아로도 많은 분들 여행 가기도 했었죠. 그때는 413대까지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다시 이제 362대까지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지금 저가 항공사부터 시작해서 대형 항공사들까지 지금 비행기 계속해서 들여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비행기를 통째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리스 형태로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리스 계약이 좀 줄줄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여객이 없다 보니까 국제선 여객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비 계속 부담하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래가지고 항공기 도입을 좀 계속해서 기피를 해왔었던 탓이 있을 것 같고 또 항공기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항공기를 이제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직접 구매를 하거나 또 항공기 임대 회사로부터 빌려오는 구조로 항공사들이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공기 숫자 감소 자체가 지금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이제 다가왔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1, 2분기까지는 수요는 많지만 가격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금 이제 주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항공기 운임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수요는 더 늘게 되겠죠. 그래서 2분기부터 지금 이제 여름 여행 시즌이기 때문에 또 신혼여행도 지금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도 가뜩이나 이제 2분기부터 폭발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쭉쭉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 항공 섹터를 눈여겨보고 지금이라도 담으셔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한 6, 7, 8월 달 구간에서는 좀 주가 움직임 보면서 웃음을 지을 수가 있다. 내지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해외여행을 떠나실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항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저가 항공사들은 국제 노선이 어디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말씀을 나눴던 중국이라던가 일본 가까운 그쵸. 곳에 있겠죠. 네, 일본이 일단은 가장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국가이기도 네. 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의 외국인 관광 비자 발급이 재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부터 재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중국 관광이 막힌 지 약 3년 만에 재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지금 늘리기에 계속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굉장히 또 큰 호재가 하나 또 남았죠.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객 허용 소식까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진짜 2분기에는 항공 섹터들 그냥 그대로 그냥 고공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다 나온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이 항공 섹터는 진짜 지금이라도 막차를 꼭 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와이프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지금부터 가시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의 타점을 잘 살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영재 전문가님도 이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잠깐 쉬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을 좀 갔다 왔는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LCC 비행기를 탔어요. 저가 항공을 탔는데 저는 처음 타봤습니다, 사실은요. 대부분 해외 항공사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타다가 네. 저가 항공을 탔는데 일단은 밤에 갈 때 비행기도 사람이 거의 만석이었고 돌아올 때는 막차를 타고 왔거든요. 막차를 타고 왔더니 풀방이었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구나라는 생각들도 실제로 체감을 했었고 실제 LCC를 제가 처음 타봤는데 네. 생각보다 탈만은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공황장애가 있기 때문에 큰 비행기 아니거나 흔들리는 이런 비행기를 타면은 거의 맛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타기 전에 수면제를 먹고 탑니다. 그런데도 조그만 비행기는 흔들려가지고 타기가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근거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탈만했다라는 이제 자평도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여객 수요도 많이 늘고 봄도 되고 있고 또 이제 곧 여름에 휴가철이 되면은 지금 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풀방인데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정말 비행기 수요가 크게 늘고 여행 수요가 많이 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비행기 관련주들, 여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도 이제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뿐만 아니라 여행 관련주들까지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항공주 가운데서도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주식와이프님께서 한번 골라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을 좀 선별하셨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대한항공은 제가 틈틈이 봐드리고 있는 항공사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우량주이기도 하고 또 대형 항공사 중에서 사실 1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기업 결합 심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잠재적인 모멘텀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한항공의 이제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대한항공의 주가가 이전에 그 LCC 항공사들 움직임보다는 조금은 좀 지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노선에 강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장거리 노선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이 이제 완전히 좀 활성화되려면 하반기를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빠른 수익을 원한다 하신다면은 LCC 항공사 쪽을 가장 먼저 좀 수혜로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좀 안정적이게 하반기까지 들고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대한항공을 공략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물 사업이 굉장히 호황이어서 오히려 실적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객 수요를 이제 좀 충당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화물 부분에서 워낙 그 영업이익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객 수요가 점점 살아나는 시기고 화물 수요는 이제 급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023년도 예상 컨센서스 보시면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또 줄어든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대한항공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대한항공이 이전에 또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해가지고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개편안을 또 한 번 수정을 해가지고 좀 그런 원성들을 잠재우기도 했었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LCC 항공사들보다는 조금은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잠잠하게 있을 때가 저는 딱 매수할 만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과대 지금 낙폭 구간이긴 한데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대한항공도 그대로 추세 상승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선 아래에 있는데 지금 저점은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상승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상으로 지금 삼각 수렴 형태로 이제 엇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맥점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지금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구간을 1차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은 한 번 더 담으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대한항공이 이번 연도 이제 하반기쯤 이제 지나간다 한다면 27,000원 저는 돌파할 경우에는 36,000원 구간대, 그러니까 이전에 그 리오프닝 그 트래블 버블 그거 이제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가 2021년도였는데 이때보다 훨씬 더 이제 실적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LCC 항공사보다는 좀 길게 보면서 좀 탄탄하게 가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지지 구간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다시 돌려주는지 흐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대한항공의 자회사 중 하나인 진에어의 주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히려 진에어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오늘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왔거든요. 네. 영업이익 역시도 흑자 전환한 536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시장 기대치 이상 웃돌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리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증권사 리포트 전망치들이 나오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주가상 반영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컨센서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진에어의 2023년도 예상 컨센서스를 보시면 지난해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5,900억대였는데 올해는 무려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적자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동안 적자 전환됐던 게 흑자 전환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 역시나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주셈이 좀 최선호주 중 이제 하나지 않나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주셈 관점에서는 정말 이제 무난하게 23,000원대 구간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2분기 지나고 날 때쯤이면 23,000원 구간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진에어 주가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한항공이 좀 느린 것 같다 하시면 오히려 저는 진에어 쪽을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티웨이 항공입니다. 사실 지금 LCC 항공사 중에서 주가상으로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퍼포먼스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티웨이 항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티웨이 항공 역시도 올해 역대 또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구간에서 전고점 구간 돌파해주고요. 거래량까지 지금 터져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LCC 항공 쪽이 제가 가장 좀 크게 우선적으로 좀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티웨이 항공이 일단은 1순위로 가장 먼저 움직이는 대장격의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주셈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관련 종목들도 셀바스 AI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같은 종목들이 대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대장주의 역할을 하죠. 그런 역할을 티웨이 항공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이 52주 신고가라고 하지만 사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월봉상 양 패턴으로 지금 N자 패턴으로 해서 지금 전고점만 돌파하면은 시세 엄청 크게 내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LCC 항공사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티웨이 항공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진에어 내지는 하반기까지 중장기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대한항공 이런 식으로 항공 종목들은 지금 시기에 입맛에 맞게 공략 가능한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 똑같은 항공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 잘 정리하셔서 나한테 맞는 종목군으로 잘 선정해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은 움직임이 다른 세 가지 항공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식와이프님과 함께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영재 전문가님도 그렇고 주식와이프님도 그렇고 종목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취매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영재 전문가님도 노란톡에서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겠다라고 하셨는데 주식와이프님도 마찬가지겠죠? 네, 오늘 장 네. 초반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강세 움직임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시간외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시간에 상한가 가고 그랬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제 시작입니다. 주쌤이 방송 통해서 이미 반도체 장비 종목들 또 많이 소개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오늘 지금 상위권 종목 중에서는 주쌤이 주식 빅리그 출전 종목으로 가지고 온 펜트론 역시도 지금 40% 넘는 지금 수익률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반도체 섹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2차 전지 다음 섹터 장비주, 기술주, 반도체 이런 이제 소부장 섹터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주셈이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해서 정리자료 이만큼 되는 거 계속해서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은 톡방에 오신 분들은 한번 수익 보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시세의 초입 구간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 나도 좀 수익 보고 싶다, 나도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넘어오세요. 이 방송 끝나고 주쌤 반도체 섹터 고점 가기 전까지는
고점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과 함께 이렇게 선취매 하실 분들은 톡방에서 계속해서 관련 자료 받아보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정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노다지 장세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주쌤과 같이 함께 하시면 또 수익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늘 반도체 관련 자료를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반도체 밸류체인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관련 꿀팁들 노란톡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리그 쟁탈전 종목 소개에 앞서서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과 노란톡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셔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와이프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역시나 샵 3772번 문자 번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입니다.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리그 쟁탈전 종목 소개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이실까요?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2월 24일 날 특허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국책과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에서 차세대 반도체용 에피텍시 개발을 위한 기판 열처리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하이닉스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결과로서 올해 2월 24일 날 특허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피텍시라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 중에 기판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는 단결정성을 가지는 반도체 소재를 제조하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그 웨이퍼가 있잖아요. 얇은 판이 있으면은 이게 이를테면은 얼음 얼리는 것처럼 시드를 넣어놓으면은 이 시드에 점점 벌크업이 되면서 이렇게 결정을 만드는 그런 결정이 에피텍시로 만든 에피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불순물 농도를 비교적 쉽게 조절하면서 기판보다 몇 배 낮은 혹은 높은 온도로 증착층을 일정하게 또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이 SK 하이닉스와 같이 개발을 했고 개발을 하고 있고 이 특허의 주체는 비아트론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웨이퍼는 결국은 SK 하이닉스로 납품이 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하나를 조금 더 붙여본다면은 최근에 우리가 AI 지금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AI나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투자한 딥엑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 비아트론이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AI 관련된 종목으로도 움직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또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중요한 건 또 실적이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증가하는 회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9년에 38억밖에 안 되는 영업이익 작년에 140억까지 끌어올린 상황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매출은 11% 정도 살짝 줄었습니다.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현재 PBR 0.76배 정도의 저평가 영역에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장대 양봉,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튀면서 지금 상단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가는 종목들이 가는 장세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11,070원 정도인데 한 11,000원 정도 구간이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최소한 13,000원대에서 13,000원대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 밑으로 빠진다면 10,000원 정도 지켜줘야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장기 평대 검은색 라인 정도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실적도 좋고 또 아직 PBR도 1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저평가 구간에 있고 이제 거래량이 실려서 쏟기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한번 선침해가 아니라 올라타는 방법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오늘의 종목 비아트론이었습니다.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10,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항공 섹터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관련 종목으로 이제 출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네, 항공 섹터 가지고 왔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저가 항공사 쪽에서 일본 노선이라든지 동남아 쪽 노선은 거의 다 지금 싹쓸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좀 대체적으로 약간 좀 밀려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아나 항공한테 그래도 좀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 중국 쪽에서 외국인 그런 이제 관광객들 지금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비자 발급해주는 것과 함께 지금 한중 정부가 한중 그런 이제 항공편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또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 3일부터 한국발 중국 입국자에 대한 PCR 의무 검사까지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보복 조치로 시행됐었던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중단까지도 지금 다 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까지만 이제 완전하게 풀어지게 된다면은 그런 제한들이 풀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아시아나 항공이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도 왜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아니고 아시아나 항공이냐라고 했을 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 노선 매출이 한 11% 정도였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의 그런 중국 노선 매출이 11%였는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출 추이가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보다 그 중국 쪽의 노선 비중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오히려 중국발 수혜를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대형 항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형 항공사들이 지난해 사실 4분기까지만 해도 매출 비중이 그 중국 쪽 매출 비중이 2, 3%까지 완전 쪼그라든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폭포수처럼 다시 파이가 커지게 된다면은 매출 비중 늘어나게 되고 실적까지 반영이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아시아나 항공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본격적인 중국 노선 증편과 재운항에 지금 나서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인천 베이징 노선 같은 경우에는 19일부터 주 1회 하던 운항을 또 주 6회 정도로 늘린다고 하고요. 상하이 노선 역시도 20일부터 1회 운항을 4회 일정으로 증편할 예정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아시아나 항공 지금 재무적인 부분도 함께 보시면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단기순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이 4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이후, 그러니까 2분기부터 좀 비약적인 매출 실적에 대한 반영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오히려 주가 움직임이 좀 더뎠는데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 거의 한 3%대 정도 움직임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 구간에서 추세 전환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전에 전저점 구간 잡아서 단기 손절가 12,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가 기준으로 15,500원 전고점 구간대를 기점으로 잡아드릴 텐데요. 사실 주쌤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2만 원 이상은 주가 회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쌤이 잡아드린 목표가는 단기 목표로 보시고 2만 원대까지도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은요. 아시아나항공이었고 1차 목표가 15,500원, 2차는 2만 원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12,5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식와이프 전문가 이영재 전문가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또 도움 말씀 주신 만큼 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에는 주식 빅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